이봐, 나보고 뇌혈육 검사를 해보라는데 이 나이에 해야 되나? 검사해봐 나쁜 거 없잖아. 우리 나이에는 다들 한 번 하더라고. 선생님, 요즘 들어 자주 어지럼증이 있고 가끔 앞이 잠깐 동안 깐깐할 때도 있어요. 그러시면 혈류 검사를 꼭 해보셔야겠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목 안쪽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진행되고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아무 통증도 없고 아무런 신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을 쓰러뜨리는 병. 바로 경동맥 막힘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이 혈관이 절반 이상 막힐 때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증상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멀쩡했는데 왜 갑자기 쓰러졌을까요? 그런데 정말 멀쩡했던 걸까요? 아니면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우리 몸의 혈관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동맥은 뇌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이 길이 조금만 좁아져도 뇌는 산소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어느 순간 갑자기 막히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쌓이면서 이 위험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고 나름대로 건강식을 챙겨 먹는 분들 중에서도 이 경동맥 막힘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본 결과 경동맥이 막히는 진짜 이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습관이 오히려 혈관을 더 빠르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같은 생활을 반복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준비도 없이 큰 일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적어도 여러분의 혈관이 왜 막히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위험한 상태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지 않으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입니다. 이 채널에서는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주시면 더 많은 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동맥 막힘의 진짜 원인을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혈관이 막히는 이유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다.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지켜보면 이 설명만으로는 절대 부족합니다. 실제로 기름진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분들, 오히려 채소 위주의 식사를 하는 분들 중에서도 경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걸까요? 경동맥 막힘의 진짜 시작은 쌓이는 것이 아니라 손상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혈관의 안쪽은 아주 매끄러운 표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새로 포장된 고속도로처럼 부드럽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해야 혈액이 막힘없이 잘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면이 조금씩 긁히고 상처가 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깨끗했던 도로가 울퉁불퉁해지면 차량이 걸리고 결국 정체가 생기듯이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관의 표면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당, 즉 혈당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먹는 밥, 빵, 떡, 과일, 그리고 달콤한 간식들까지 이 모든 것들이 혈액 속에서 당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이 당이 단순히 에너지원으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혈관벽에 달라붙어 끈적한 상태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깨끗해야 할 혈관벽이 점점 끈적해지면서 작은 손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히 식사 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반복되면 이 손상은 훨씬 빠르게 진행됩니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나는 단 거 안 먹어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는 흰쌀밥, 국수, 빵 같은 음식들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문제는 이런 식습관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혈관 손상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염증입니다. 염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보통 상처나 붓기를 떠올리시지만 혈관 속에서도 아주 미세한 염증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수면 부족, 잘못된 식습관은 몸속에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염증은 혈관벽을 더욱 약하게 만들고 작은 손상을 더 크게 확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작은 금이 간 벽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크게 무너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혈류의 속도입니다. 혈액이 원활하게 빠르게 흐르면 혈관벽에 붙으려는 물질들도 쉽게 쓸려 내려갑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이나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지속되면 혈류가 느려지고 이때부터 혈관 안쪽에 붙는 물질들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혈류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생활을 하더라도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겹치는 순간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혈관은 이미 손상되어 있고 그 위에 끈적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으며 혈류까지 느려진 상태. 이 조건이 갖춰지면 그 다음 단계는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콜레스테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콜레스테롤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즉, 이미 망가진 혈관 위에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막힘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단순히 무엇이 쌓이느냐보다 먼저 왜 쌓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는가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단계에서 이 손상된 혈관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되시면 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버티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렇게 손상된 혈관 위에 실제로 무엇이 쌓이고 어떻게 경동맥이 점점 좁아지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맥 막힘은 단순히 기름이 쌓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손상된 혈관 위에 무언가가 붙기 시작하면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위험이 빠르게 커지기 때문입니다. 손상된 혈관벽은 더 이상 매끄럽지 않습니다. 마치 표면이 긁힌 도로처럼 울퉁불퉁한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 속에 떠다니던 여러 물질들이 그 표면에 쉽게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붙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입니다. 많은 분들이 콜레스테롤을 나쁜 것으로만 생각하시지만 원래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문제는 이 콜레스테롤이 잘못된 장소에 잘못된 방식으로 쌓이기 시작할 때 발생합니다. 혈관벽에 작은 상처가 생기면 우리 몸은 이를 복구하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콜레스테롤이 마치 보수재료처럼 사용되면서 손상된 부위에 모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점처럼 시작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부위에 염증 반응이 계속 이어지면서 점점 더 많은 물질들이 몰려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작은 점은 점점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면서 하나의 덩어리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라크입니다. 이 플라크는 처음에는 아무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덩어리는 점점 커지게 되고 혈관의 내부 공간을 조금씩 좁히기 시작합니다. 마치 도로에 쌓인 장애물이 점점 커지면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차량이 살짝 피해갈 수 있지만 점점 공간이 좁아지면 결국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경동맥은 뇌로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혈관이기 때문에 이곳이 좁아지면 뇌로 가는 혈류 자체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우리 몸은 미묘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한쪽 눈이 잠깐 흐려지거나 말이 순간적으로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대부분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플라크가 단순히 커지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덩어리는 점점 단단해지고 내부가 불안정한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마치 오래된 벽이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은 이미 약해져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작은 충격이나 변화에 의해 이 덩어리가 터지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플라크가 터지면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급하게 피를 응고시키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혈전, 즉 피가 굳은 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혈전은 매우 빠르게 자라나면서 혈관을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뇌경색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대부분 아무런 경고 없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분들,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분들조차도 이 단계에 도달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해보면 본인도 전혀 몰랐던 상태에서 60%, 70% 이상 막혀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막혔느냐보다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를 아는 것입니다. 이미 혈관 손상이 시작되었고 플라크가 형성되기 시작했다면 지금부터는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특정 음식 하나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생활 전체를 바꾸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왜 막히는 걸까? 실제로 진료 현장에서 자주 보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생활 습관과 숨겨진 위험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지금까지의 건강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실제로 기름진 음식도 피하고 나름대로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진료 현장에서 경동맥이 심하게 막혀 있는 분들 중에는 바로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걸까요? 첫 번째로 짚어야 할 것은 건강식에 대한 착각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건강을 위해 밥을 줄이고 대신 과일을 많이 드시거나 간편하게 빵이나 떡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아침을 가볍게 해결한다는 이유로 주스나 달콤한 음료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습관은 오히려 혈관을 더 빠르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음식들은 몸속에서 매우 빠르게 당으로 바뀌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혈당은 더 빠르게 치솟습니다. 이 순간 혈관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마치 고속도로에 갑자기 많은 차량이 몰려들면서 충돌이 발생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충격이 하루 2번, 3번, 매일 반복된다면 혈관은 점점 더 쉽게 손상되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단 음식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밥, 빵, 과일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운동에 대한 오해입니다. 운동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일부 분들은 건강을 위해 갑자기 강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주말에 몰아서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혈관이 손상된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강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혈관 벽에 부담을 주게 되고
이미 불안정해진 플라크가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운동은 하지만 나머지 시간이 문제인 경우입니다. 하루에 30분 운동을 하더라도 나머지 10시간 이상을 계속 앉아있는 생활을 한다면 혈류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습니다. 혈관 건강은 짧은 운동보다 하루 전체의 흐름이 더 중요합니다. 계속 앉아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이 느리게 흐르고 이때 혈관 안쪽에 붙는 물질들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물 섭취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거의 마시지 않거나 하루 동안 갈증이 느껴질 때만 조금씩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혈액이 평소보다 더 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이때 충분한 수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혈액의 흐름이 더욱 느려지고 혈관 벽에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혈관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때 혈관은 수축된 상태가 반복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혈관 내벽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작은 손상들이 쉽게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습관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경동맥이 막히는 과정은 단 하나의 원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대부분 건강을 위해 혹은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막힘을 예방하거나 개선하려면 단순히 좋은 음식을 하나 더 먹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생활 방식 자체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나는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위험한 분들일수록 스스로는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습관들이 쌓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분들은 갑자기 쓰러지고 어떤 분들은 끝까지 버티는지 그 차이를 결정하는 마지막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경동맥 막힘의 전체 그림이 완전히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아무 증상이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걸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동맥은 오랜 시간에 걸쳐 서서히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과정에서는 큰 불편을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일이 발생합니다. 이 이유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지금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제대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경동맥이 어느 정도 좁아진 상태에서도 우리 몸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혈관이 조금 막히더라도 다른 혈관들이 보조 역할을 하면서 뇌로 가는 혈류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0%, 심지어 60% 이상 막힌 상태에서도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 괜찮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좁아진 상태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형성된 플라크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 플라크는 단순히 단단한 돌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가 점점 불안정해집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쪽은 매우 약해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건물의 벽이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내부는 이미 금이 가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 상태에서 아주 작은 자극 하나가 더해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는 순간, 무리한 힘을 쓰는 순간, 혹은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 이 불안정한 플라크는 쉽게 갈라지거나 터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우리 몸은 이를 상처로 인식하고 급하게 피를 굳히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혈전입니다. 혈전은 말 그대로 피가 굳어 만들어진 덩어리입니다. 문제는 이 혈전이 매우 빠르게 커진다는 점입니다. 몇 초, 몇 분 사이에 혈관을 거의 완전히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혈전이 경동맥을 막거나 일부가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게 되면 바로 그 순간 뇌경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침까지 멀쩡했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고 쓰러졌어요. 실제로 이런 경우를 보면 그 전까지는 큰 증상이 없었지만 이미 혈관 안에서는 위험한 상태가 오래 유지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마지막 한 번의 계기가 없었을 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마지막 순간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오늘일 수도 있고 몇 달 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조건이 갖춰진 상태라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경동맥 막힘은 천천히 진행되지만 결과는 갑자기 나타나는 병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혈압이 올라가고 밤사이 부족해진 수분으로 인해 혈액이 끈적한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혈전이 형성되거나 기존의 플라크가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뇌경색 환자들이 아침 시간에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상황은 과도한 힘을 쓰는 순간입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갑자기 힘을 주는 행동은 혈압을 순간적으로 크게 올리게 됩니다. 특히 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는 습관도 위험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서 마지막 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경동맥 막힘은 단순히 막혀 있다는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가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위험한 상태를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작된 혈관 손상을 늦추고 플라크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 경동맥이 왜 막히는지, 그리고 왜 갑자기 쓰러지는 상황까지 이어지는지를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작된 이 흐름을 어떻게 멈추고 더 나아가 혈관을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특정 음식 하나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대신 생활의 흐름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생각보다 아주 단순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것은 아침 시작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거나 아무것도 먹지 않고 바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밤사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가 되어 있고 혈액은 평소보다 더 끈적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하루를 시작하면 혈관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무엇보다 먼저 충분한 물을 천천히 마셔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물 한 잔이 아니라 천천히 여러 번 나누어 마시면서 혈액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바로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먼저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혈관에 충격을 주게 됩니다. 대신 채소나 단백질을 먼저 먹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혈당 상승을 훨씬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관 손상의 속도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움직임의 빈도입니다. 운동을 따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얼마나 자주 몸을 움직이느냐입니다. 오랜 시간 앉아있는 상태가 계속되면 혈류는 느려지고 혈관 안쪽 환경은 점점 나빠집니다. 그래서 최소한 1시간에 한 번씩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몇 걸음 걷거나 가볍게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혈류를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저녁 시간 관리입니다. 늦은 시간에 식사를 하거나 과식을 하는 습관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밤에는 몸의 회복 기능이 작동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음식이 들어오면 혈당과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혈관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는 조금 더 일찍 그리고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습관 하나만으로도 혈관 상태는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입니다. 수면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혈관은 이 시간 동안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고 염증을 줄이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이 회복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음식 선택도 중요합니다. 특정 음식을 하나 더 먹는 것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달거나 너무 가공된 음식은 줄이고 자연에 가까운 식재료를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특히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혈관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신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하나씩 부담 없이 바꿔나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혈관은 하루아침에 망가지지 않은 것처럼 하루아침에 회복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는 순간부터 결과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경동맥 막힘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미 알려진 단순한 원칙들을 얼마나 꾸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기본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경동맥이 왜 막히는지, 그리고 왜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지 그 과정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평소에 건강하다고 믿고 있던 분들, 별다른 증상이 없었던 분들, 오히려 나름대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병입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놓치고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되돌릴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가장 중요한 첫 단계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왜 막히는지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게 되었다면 이제는 방향을 바꾸는 것만 남았습니다. 혈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나쁜 습관이 쌓이면 그대로 나빠지고 좋은 습관이 쌓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시작을 바꾸고 식사 순서를 바꾸고 움직임을 늘리고 수면을 관리하는 것. 이 단순한 변화들이 쌓이면 혈관의 상태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꾸지 않으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단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변화가 앞으로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 건강 소식,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정석쌤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가족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소중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